힌트를 주자면 여러분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이제 냉동실에다가 생수병 넣어놓으면 맞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아직 말도 안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학년 고음반 담임 김병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4학년 라운반 담임 이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반갑고요. 이번 시간은 과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2학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 준비물이 뭐죠? 오늘 준비물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받은 과학교과서랑 실험관찰책 두 가지 필요합니다. 물론 필기도구도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책 8페이지, 9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8페이지, 9페이지. 지금 그림 보이네요. 그림 어떤 그림 보이나요? 지금 연못 같은 게 보이고 식물들이 굉장히 많은 게 보이죠. 네, 맞아요. 연못에도 지금 식물들이 많이 자라고 있고 산 뒤에는 산이 보이네요. 산이 지금 다 푸릇푸릇하게 뒤쪽에 약간 단풍 든 것도 보이는데 단원명이 뭐예요? 단원명이? 선생님 단원명 뭔가요? 일단은 식물의 생활이죠. 아, 식물의 생활이요? 그럼 이 단원에서 뭐 배울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식물에 대해서 우리가 1학기 때 강낭콩의 한 살이도 배웠는데 2학기 맞아요. 됐으니까 아마 좀 더 자세히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맞아요. 2학기 때는 우리 식물의 생활을 배우는데 책에서 보이는 것처럼 연못에서 사는 것들이나 뭐 산들에서 사는 것들 이런 거 배울 것 같은데요. 어떤 거 배우는지 한번 수업 목표 같은 것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1차시 나는 식물 명탐정은 같이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식물 도감 카드 여러분이 직접 하면 되겠고요. 2차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2차시에 주로 우리가 배울 것은 잎의 생김새에 따라 식물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오늘 공부할 내용이고요. 아, 잎의 생김새에 따라서 식물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 나눠보는 거, 그런 활동을 할 거고, 그 다음 차시에는 3차시, 4, 5차시, 6차시에는 식물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식물을 나누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들과 산에는 어떤 식물 사는지, 그리고 강 연못에는 어떤 식물 사는지, 심지어 사막에도 식물 사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 사막에도 어떤 식물 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차시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이제 식물의 특징을 가지고 만들어낸 발명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이 탐구해 볼 거고요. 8에서 10차시에는 이제 나중에 추후에 등교가 되게 되면 시간이 있을 때 이제 여분 시간 활용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9차시, 10차시 재밌는 건데 안타깝네요. 얼른 학교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단원 2단원은 제목이 뭐죠? 이 단원 제목은 물의 상태 변화입니다. 물의 상태 변화. 물 하면은 세 가지 상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선생님 혹시 아세요? 당연히 알죠. 이제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여러분들도 3학년 때 배웠을 거예요. 선생님 당연히 기억하고 있죠. 그럼 물이 온도가 엄청 낮았을 때 뭐예요? 알고 계세요? 알죠, 여러분. 얼음 돼가지고 얼음이니까 얼음, 그쵸. 그거는 고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기존의 물은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마시는 물 있잖아요. 그쵸? 마시는 물은 액체. 액체. 그리고 뭐 증발해가지고 이제 김이 나는 거, 그거는 기체. 엄마 아빠가 요리할 때 이렇게 물이 끓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기체가 되는 거 수증기라고 하죠, 그렇죠?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물의 상태 네. 변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네,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이고, 그래서 이 3학년 때 배운 거 연속이니까 이 차시 위에 왼쪽에 보이죠? 차시에 보면은 이제 상태 변화하고 관련해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차시 한번 볼까요? 1차시 달콤하고 시원한 얼음 과자 만들기. 이거 고체 상태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 나오면 정말 할 텐데 안타깝습니다. 2차시 한번 보겠습니다. 2차시. 네, 2차시는 물의 세 가지 상태. 선생님 아까 서로 이야기 나눴던 고체, 액체, 고체, 액체, 기체요. 고액기 알죠? 고액기. 이제 공부할 거고요. 네. 3, 4차시에서는 물이 이제 얼거나 녹았을 때 부피가 어떤 변화를, 무게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 변하나 봐요. 네. 힌트를 주자면 여러분 이제 여름에 시원하게 먹으려고 이제 냉동실에다가 맞아요. 생수병 넣어놓으면 맞아,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네. 아직 말도 안 했는데요.
생수병에다가 물을 넣으면요. 네네. 생수병에다 물을 넣으면 생수병이 막 터질 때 빵빵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풍을 못 가잖아요. 아하. 체험학습. 안타깝습니다. 네. 체험학습 가려고 전날에 음료수 넣어놓으면 맞아요. 냉동실에서 터져가지고 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등짝 한 대 맞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3, 4차시 때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상태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요. 네. 5차시 한번 소개. 과일을 말리면 그 나이 있던 물은 어떻게 될까요? 과일 같은 거 우리 말린 과일 한번 먹어본 적 있나요, 친구들? 그 말린 과일이면 그 물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그런 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차시도 비슷해요. 물을 가열하면, 그러니까 물이 이제 기체가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런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7차시에는 차가운 병 표면의 물은 어디에서 왔을지, 우리 뭐 컵을 시원한 물 따라 놓고 이제 올려놓으면 이제 맞아요. 맨날 이렇게 얼려놔가지고 네, 맞아. 녹기 시작하면 이게 뚝뚝 떨어져요. 맞아요. 그래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온 건지 우리 직접 실험해 보면서 알아보도록 할 7차시 거고요. 때 배우는 거구나. 네, 기대하세요. 그리고 8차시는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공부하는 건데, 아까 1단원이랑 비슷하죠. 마지막 그 일상생활에서는 이 과학 원리가 어디서 적용이 되는지 이렇게 실제로 과학책에서- 배운 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네네, 배우는 보통 거야? 그게 이제 뒷차시에 나오니까. 네, 이렇게 8차시가 중요하겠네. 그럼요. 과학이랑 일상생활이랑 동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연결하면 좋겠어요. 네, 9에서 11차시 정도는 이제 마무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다음 단원 볼게요. 자, 다음 단원 소개해 주시죠, 선생님. 이거 알아요? 이거? 이거? 이거 옛날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요. 옛날에 이거 막 이런 걸로 막 그림자로 나비 만들고. 그렇죠. 악어. 네네네. 막 악어 만들고 막 그런 거 강아지랑 악어, 했었는데 3단원엔 그런 거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네네, 보니까. 맞아요. 지금 위에서 바라보니까 지금 애들이 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실제로 모습이 아니라 저게 아이들이 그림자인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표현했네요. 자, 그럼 실제 차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차시에 보면 1차시에는 재미있는 동물 그림자라고 해서 요거. 요거를 OHP 필름에다가 그림을 그려놓고 이제 조명을, 손전등을 쏴가지고 이제 그림자 보이게 하는 건데, 이거는 집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하면 되겠고, 2차시부터 내용이 들어가요. 2차시는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조건. 그림자가 생기려면 어떨 때는 그림자 안 생기는 것 같고 어떨 땐 그림자가 뭐 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문증을 아마 2차시를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차시에서는 불투명한 물체하고 투명한 물체가 있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명 컵, 불투명 컵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4차시는 이제 물체 모양, 우리가 물체 모양대로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런 게 왜 비슷하게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지 그 이유 알아볼 거고, 5차시에서도 이제 그런 그림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림자 크기를 변화시켜보는 활동, 이런 거 활동할 겁니다. 6차시 소개해 주세요. 네, 6차시에선 이제 거울이 나와요. 거울에 비친 물체의 모습이 우리가 좀 원래랑은 다르잖아요. 어떻게 비춰지게 되는 건지 공부를 해볼 거고, 7차시에선 그 빛이 손전등으로 거울에다가 비추면 어떻게 이제 보이게 되는지, 어떤 경로로 나가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나머지 뒷차시에서는요, 이제 마무리 활동하고 1차시에서부터 7차시에서까지 배운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마무리 정리하는 활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다음은 4단원 화산과 지진이에요. 화산 폭발하네요. 우리가 이번에 장마가 좀 길었죠. 네, 엄청 길었죠. 그래가지고 피해도 많았는데, 사실 간만에 많이 온 비였고, 이제 최근 몇 년 들어서는 지진 활동이 좀 심해가지고 좀. 맞아요. 네. 경주에 지진 나서 우리 경주로 수학여행을 못 갔잖아요. 그쵸. 우리 수학여행도 가나요? 5학년 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런 것들, 화산하고 지진 같은 거 우리 생활에 별로 가깝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생각해보면은 백두산은 휴화산이죠. 그쵸. 백두산은 지금 화산 활동을 잠시 정제도는 화산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도 그렇게 뭐 멀리 있지 않은 그런 과학적 지식입니다. 네, 꼭 필요한,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4단원은 꼭 열심히 공부해보면 좋겠어요. 내용 한번 알려주시죠. 네, 1, 2차시 한번 볼게요. 화산 활동과 지진 표현하기.
요거 한번 해볼 거고 2차 시에서는 대체 화산이란 뭐냐? 그냥 산이랑 뭐가 다른 거냐? 이런 거 화산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에서는 화산 활동 이제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 활동 중에 나오는 물질이 뭔지 공부해보고 그 4차 시로 넘어가면 이 나오는 이제 용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물질 중에 현무암, 화강암이 있는데 그것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 현무암 그거 제주도에 있는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 그런 거 배운다고요? 네네. 아, 그렇구나. 5차 시에서는요. 5차 시에서는 화산 활동을 하면 대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하고 관련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그리고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 이런 것들이 대체 왜 일어나는지, 일어나는 까닭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말고. 그래서 그런 발생하는 까닭, 원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차 시에서는 최근에 발생한 지진 사례,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경주, 그쵸. 포항에도 많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고 또 조사도 해보고, 그래서 8차 시 넘어가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처 방법 우리 많이 했었죠. 안전교육이죠. 네, 그렇죠. 안전교육이죠. 학교에서도 매년 하고 있는데 그게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네, 9차 시, 10차 시, 11차 시에서는 이제 지진에 안전한 건물 모형 만들기, 이건 학교에 나오면은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1차 시에서는 마지막 정리 활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인가요? 자, 5단원 물의 여행입니다. 저도 가고 싶네요. 생각보다 단원이 많아요, 그죠? 네, 5단원이네, 5단원. 네, 여기는 왠지 한국은 아닌 것 같고, 뭐 해외인 것 같은데 해외인 게 확실히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저런데 여행 가고 싶네요. 잠깐 끈 거. 네, 여기 물이 3단원인가 2단원에 나온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아까 그 물의 상태 변화. 네, 그거 네. 물의 상태 변화. 네, 그걸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단원에서는 물의 상태 변화, 이렇게 고체, 액체, 기체를 배우고, 물의 여행이라는 거는 이제 지구 전체에서 물이 어떻게 이렇게 순환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지, 네네. 요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차 시에서는 이게 사실 그 조그만 볼에다가 이제 정원, 식물을 꾸미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등교하게 되면은 하기로 하고요. 2차 시, 3차 시는 물은 어떻게 여행을 하는지, 물이 순환을 하는데 그 순환 경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4차 시에서는요, 이제 물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용하는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5차 시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이 풍족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물 부족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물 부족 현상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6, 7차 시에서는 물의 순환을 이용해서 물 모으는 장치 설계학인데 이것도 미술 시간 연결해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8차 시에서는 마지막 물의 여행 정리해가지고 단원 정리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5단원까지 다 이제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선생님 방송해본 소감이 어때요? 사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기도 해요, 그죠? 네, 이게 편하게 조금 여러분들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조금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한번 수업을 구성해 봤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같은 내용, 같은 이제 선생님들 수업하는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이 보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선생님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나와서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식으로 수업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도, 선생님들도 사실 새로운 시도인데 여러분들도 이제 잘 적응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수업 곧바로 나가니까 첫 번째 수업도 잘 해봅시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끝낼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